고인돌이 뭔지 아시죠? 일명 가장 쉬운 말은 고힌돌입니다. 고힌돌 아시죠? 고힌돌. 어디 장농을 세워놓고 뭐가 빠딱빠딱 넘어가려면 뭘 하죠? 농 안 넘어가고 고하라죠. 고하라고. 아마 지금도 고하라, 고유라 그런 용어 쓰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끼워넣어가지고 고이는 겁니다. 그 형태 이제 고힌돌이라고, 옛날에는 이제 고힌돌이라는 용어가 써나왔고 지금은 이제 일명 그냥 명사로 고인돌이라고 쓰죠. 고인돌. 영어로는 뭔지 알죠? 영어로는 꼭 알아두십시오. 돌맨입니다. 단어를 외우기 어렵다. 그러면 뭘 하느냐? 끝에다가 이자를 붙이면 그냥 이어집니다. 뭔지 알겠죠? 자, 돌멩입니다. 이제 이것도 아마 이제 고대 언어사에 이제 언어가 연구사가 되면 이 부분이 해명이 될 겁니다. 왜 고인돌을 돌멩이라 부르냐? 근데 어느 찾아보니까 돌은 뭐 어자고 밑에는 뭐 탁자라는데 그 다 거짓말이고요. 왜냐면 고인돌은 무덤입니다. 어자고 탁자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 이런 이 돌멩이에 대해서 고인돌을 증명을 하려는데 방법이 언어가 없다 보니까 별의별 뭐 어원을 잡아내가지고 뭐 하는데 고인돌 자체가 말 그대로 무덤이기 때문에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넷 들어가지고 돌멩이면 별의별 언어를 써놨는데 그냥 한국 언어로 가장 쉬운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돌멩이를 가지고 만든 건데 무덤인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머리에 쏙 넘어갈 겁니다. 고인돌 세계인들이 모르는 돌멩이 구조를 해가지고 보시면 하늘과 땅과 인간이잖아요. 관계가.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밑에가 2개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3개, 4개, 또 윗돌이 안 넘어지기 위해서 더 이제 튼튼하게 고인돌을 만드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늘 하나, 땅 2개, 밑에 이제 사람은 밑에죠. 근데 여기 주변에도 고인돌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인돌은 위에 이 부분만, 요것만 보이죠, 요것만. 돌멩이만 보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는 뭐냐면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요 밑에 땅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정은 꾸미면서 이거 다 들고 가가지고 그냥 정은에 돌멩이 놔버립니다. 밑에 뭐가 있는데 여기에 쉽게 말하면 옛날 사람이 송장에 들어있는데 유물이 들어있고 이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뭐 많은 고인돌이 있다지만도 옛날에는 더 많은, 아마 전 세계에 뭐 지금 한 60% 잡는데 없어진 거 친다만 80%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도 고인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정은수 꾸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은에 이게 돌멩이 놓는 거. 그냥 집 어디 가보시면 팽팽한 돌이 있다면 그건 대부분이 옛날 고인돌입니다. 남의 무덤이에요. 남의 무덤인데. 근데 모르니까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죠, 보면요. 이런 이제 이 수의 세계에 왜 고인돌 하나, 둘 이런 3의 숫자, 이 수리를 알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들 구구단의 원조로 말하는 천부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가지고 오늘 천부경에 대한 이름을 알아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수의 개념이 생기고 저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천부경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천부경은 한국 사람은 몰라도 서양의 철학자는 더 잘 알죠. 하이데거가 천부경을 언급하면서 자기 철학의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이 천부경에 왔다는 언급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정작 한국은 천부경을 모르고 있고 천부경을 지금도 위서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은 어디서 천부경이 들었냐 말이죠. 세계적 철학자가 천부경을 언급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부경을 위서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게 나라 꼴이 아니고 보면 이 철학의 세계도 더 너무너무 무서운 꼴이고 보면요. 자, 이런 실제 사항이 있습니다. 이 하이데거가 고조선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았잖아요, 보면. 당신네 한국 옛날에 2000년간 나라가 있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고조선이잖아요, 보면요. 그죠? 이런 언급까지, 역사까지 언급하면서 천부경을 언급한 학자가 서양의 대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있는데 문제는 정작 한국인들은 이 천부경을 모르고 있다는 현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도 천부경이 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고인돌의 기본 구조 아시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위에만 봤잖아요. 위에 큰 돌만 봤지 밑에 구조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밑에 돌을 쌓고 저 안에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분은 이렇게 안치를 하죠. 유물을 이제 그대로 떡 넣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의 형태가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뭐 고조선은 뭡니까? 떠오르는 유물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그냥 고인돌이죠. 고인돌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문제는 뭐냐? 한국 역사가 재미있게 되다 보니까 고인돌이 고조선하고 연결됐다는 걸 알면서도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검은 점 있죠? 저 검은 점이 뭔지 알겠죠?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그러면 이것만 다냐? 아니에요.
이 주변에 임실이라든지 제가 내일도 답사를 가야 되는데 가보면 뭐냐 산에 고인돌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다른 나라에는 고인돌 한 개만 나오더라도 땅을 파가지고 센치가 몇 센치냐 하면서 영국 기록까지 하는데 한국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산에 고인돌이 방치되어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 학자들이. 왜 그럴까요? 나중에 보면 너무 많은 것도 있으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 조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고조선을 부정하는 문화, 거기에 관련된 되도록이면 관련된 문화 유적은 발굴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고인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인돌이 지금도 더 많은 고인돌이 방치되어 있는데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세월 가면서 어떻습니까? 다 없어집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 한 개만 나오더라도 문화유적이라 해가지고 비라비라 사람들 구경을 오는데 한국은 남아돌아온 거예요. 남아돌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이런 현실을 겪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고인돌 대표적인 고인돌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광화도, 고창, 화순 고인돌은 아시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고인돌 군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번에 제가 2년이 돼가지고 거창을 갔는데, 거창은 이제 일본 서기에 말하는 바로 태양신 뭡니까 천조 대신하고 동생인 소산오존의 고향이 거창입니다. 거기 가서 그 동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제는 뭐냐? 거창이 고창 화순보다 더 많은 옛날에 고인돌이 더 많았대요. 근데 문제는 없어져 버렸대. 초등학교 앞에도 고인돌이 몇 개 있는데 다 정 찍어가지고 없애가지고 어디 가는지 모른답니다. 너무 많았다는 거라. 거창에도.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 문화를 잃어버린 민족이 이런 문화 흔적이 있는데도 저 문화유산에 대해서 값어치를 모르니까 등재만 해놔놓고 여러분들 가보시면 뭐냐? 박물관 가봐요. 화순 고창 박물관 가면 뭐냐?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이라 다 멋있게 해놔놓고 그 박물관까지 차려놨는데 문제는 뭐냐? 저 고인돌이 고조선하고 연결됐다는 문구는 한 개도 안 나옵니다. 고조선은 무조건 빼고 어디에 어떻게 해놨느냐? 청동기 시대 유물로 해놨습니다. 그럼 청동기가 어느 나라냐?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고인돌 인근 박물관은 뭐냐? 고조선을 부정하다 보니까 고인돌 자체를 고조선 어느 자체를 빼고 전부 다 무조건 청동기 시대래. 아니 청동기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가장 갖고 온 것이 고조선이잖아요. 그럼 고조선 시대 유물이라 써놔야지 왜 고조선을 빼고 청동기만 쓰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계의 현실입니다. 보시고.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 우리나라 고인돌도 그렇고 고인돌 문화를 추적하다 보면 고인돌 위에 저걸 찍어놨습니다. 저게 뭔지 아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학교로 온 목적입니다. 뭐죠? 바로 고인돌 뚜껑에다가 뭡니까 보면 별자리를 찍어놨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돌에다가 뭘 새기느냐? 하늘에 별자리를 저렇게 새겨놨습니다. 저렇게. 가장 대표적인 보자마자 보이는 별자리 보일 겁니다. 저렇게 아마 지금 우리나라 박물관 말고 밖에 있는 고인돌 많이 돌아보면 여러분들 위에 별자리 찍힌 걸 많이 볼 겁니다. 성일이라고 일명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 고인돌 위에 저렇게 별자리가 찍혀 있으면 반드시 어때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대한사랑 이사장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고인돌에 대한 역사를 아마 연구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런 천문 역사 기록에서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게 조선시대 때 하늘에 별자리를 새긴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현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송나라 때 별자리 모습이에요. 이거하고 요거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차이점 나시죠? 보이죠? 별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송나라 때 별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별 그려놓은 거 보시죠. 이는 시력 2.0 이상이라. 이거 어디까지 자세히 볼까요? 어디까지 그려놨는지 요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봤을까? 이제 이 별자리는 어디 있느냐? 고려 시대에 있던 것을 이성계 때 봐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걸 그렸다고 나옵니다. 고려 시대 때 원래 있던 걸 가지고 그걸 판본을 해가지고 다시 조선 시대 때 별자리를 그린 건데 저 수많은 별을 찍어놨어요. 그것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냥 표시 안 나는데 뭐냐? 더 자세히 보면 뭐냐? 밝은 별, 어두운 별이 딱 보이게끔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이게 천문의 역사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뭐냐? 우리 한국 사회는 천문의 역사를 안 가르쳐요. 왜? 이 사대주의 영향 때문에 또 조선 총독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고 고대사를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 고대 역사가 얼마만큼 뛰어났는지를 모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천문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는 거,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별, 어떤 별?
이게 다 칠성파가 돼가지고 전부 다 이제 뭐 말 질문하자마자 뭐 칠성파가 돼가 다 칠성이라는데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별, 그 별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요 표지입니다. 우물정. 그죠? 우물정이 뭡니까, 여러분들? 칠성을 알면서 우물정을 모른다면 잘못됐죠. 우리 역사 유물이 뭐냐면 바로 한국의 원형 우물입니다. 뭐 삼성계, 환단국의 삼성계에 보면 쭉 뭐가 나오죠? 환웅이 신시에 와서 우물을 파는데 자정, 여정, 남자, 자자, 여자 해가지고 뭐냐? 남자 우물, 여자 우물 해가지고 우물 정자를 팠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우물하면 전부 다 동그라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원래 우물의 원형은 샤프에 보면 샤프. 뭐냐? 사각형입니다. 자, 거기도 있고 광개토항 뭡니까 보면 청동기에도 고구려의 상징 마크가 뭡니까 보면 우물이었어요. 그리고 첨성대 꼭대기도 뭐다? 우물이죠. 자, 저 우물이 뭐길래? 자, 그 우물이 방금 사진 찍어 온 겁니다.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여기서 몇 킬로 가보시면 정읍에 김명간 고택이라 있는데 거기에 우물의 원형이 그대로 있어요, 보면요. 자, 이렇게, 그죠? 딱 사각형인데, 자, 가장 오래된 사각형 우물은 어디 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독일에 있습니다. 7,000년 전에 우물입니다. 진짜 원형적인 어때요? 우물. 자, 그럼 이 비밀이 뭐예요? 보면 왜 사각형입니까? 바로 북두칠성의 앞모습, 국자 4개. 그 모습이 우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우물은 뭐다? 북두칠성의 기운을 그대로 받은 물을 해가지고 우물을 만들 때 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물정자의 비밀이에요. 자, 북두칠성이라 나오는데 보면, 자, 요 비밀이죠. 일명 줄여서 뭡니까? 보면 북두칠성을 두성이라 표현합니다. 두성. 기억하시고, 이름 기억하세요. 두성. 두성이라 표현하고 있고. 자, 정읍은 뭐다? 정읍의 우물정자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 알려줍니다. 정읍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잖아요. 정읍의 앞에가 우물정자죠. 옛날에는 정읍을 뭐라 불렀느냐? 여두소읍이라 불렀습니다. 여두소읍. 여두소읍. 자,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해 보면 어떻게 번역해 놨느냐? 여두소읍을 정읍의 옛날에 이름을 이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했냐면 콩처럼 조그만 동네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콩처럼 조그만 동네가 정읍이라고. 이게는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인간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뭡니까 보면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두자의 비밀을 안다면 뭐해 보면요. 북두칠성의 기운을 담은 조그만 마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읍의 우물정자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물정자. 자, 우물의 뜻을 여기 있고 보면요. 자, 이것이 나중에 우리 천문학 역사에 보면 성기옥형이라 되어 있죠 보면요. 근데 역사에 보면 성기옥형은 뭐냐면 중국의 뭐 순임금 이제 물론 동이족이지만 순임금 연결해가지고 북두칠성에 대한 기록이 쭉 역사에 우리 역사라든지 중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기옥형은 이 부분 앞부분이 뭐죠? 여기가 이제 성기고 여기가 옥형인데 이 성경 옥형을 그대로 역사에 들이워가지고 나라를 세운 나라가 나옵니다.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요? 성기 옥형을 가지고 세운 나라. 의미가 보면 바로 저울하고 저울 추 원리 그대로 가지고 만든 나라. 고조선입니다. 사만강경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사만강경의 역사가 북두칠성의 역경. 이게 어려서 사만강경 밑에는 3이지만 실제로 어때요? 원래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 7성과 밑에 3수. 근데 그 사만이 뭐다? 원래 그 사만 기운이 무슨 기운을 가지고? 바로 북두칠성인 성경 옥형을 가지고 만든 나라가 바로 고조선, 당구조선이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여러분들 역사의 비밀을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역사에 보면 거꾸로 배워가지고 우리는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하고 고조선은 야매안했고 중국 사람 이만 기자가 와서 우리 역사 만들어줬고 한상원 식민지 되면서 중국의 문화 유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는 발전했다. 이게 조선 청독부 역사관입니다. 제가 직접 그 원문을 다 요번에 다 캐치해가지고 강의할 때 나갑니다. 근데 이리 배우다 보니까 이리 배우면 우리나라 역사 고대에서 없잖아요. 문화가 없는 거예요. 이 야만 문화예요, 우리는. 그래서 유학자들은 어디까지 갔느냐? 우리나라의 대유학자인 유황 선생, 이유 선생이 뭐냐면 우리 민족은 야만인데 기자가 와서 우리 문화를 이리 만들어줬다고. 요리 이제 역사를 모르는 참 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면 그 시대에 참 암울한 거죠 보면요. 역사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 왜곡이죠 보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성기옥형의 역사, 순임금이라든지 역사에 기록하면 반드시 뭐냐면 요임금 때 뭐냐면 별자리 관측이 나오는데 그 기록이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 있느냐, 우리 문화는 어떤 문화 있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구절이 딱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서경입니다. 서경 아시죠? 서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순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 알고 있는 분은 역사 많이 알기 때문에 사근동우만 알 겁니다. 사근동우, 그죠? 요건 달달달 외워줘 보면요.
뭐냐? 순임금이 중국의 왕이 돼가지고 어디에? 천재를 지내고 나중에 어디로 갔냐? 동쪽에 와서 뭐다? 제후를 배웠다. 우리나라 유학자의 경전 서경을 전부 다 읽어보면 뭐냐? 전부 다 번역이 됐냐면 순임금이 제후를, 동방의 제후를, 쉽게 말하면 동방의 쉽게 말하면 자기보다 낮은 하급의 나라 왕을 만나러 왔다고 전부 다 유학자들은 번역을, 서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보면 어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참고문은 나오는데 후는 뭐냐면 원래 제후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왕이라는 의미예요. 강의자전을 보면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역사의 대물림이랑 학문의 대물림도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그 라인입니다. 자기가 강의자전이라도 펼쳐놔놓고 이걸 공부를 한다면 과연 순임금이 천자가 어디 제후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움직입니까?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제후가 가서 배워야지. 그죠? 근데 천자가 자기 천재 됐다고 저 먼 나라까지 찾아와서 제후를 만나러 온다. 이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기 상급자애들 찾아가는 것이지. 그 내용 기록이 보면 강의자전에 보면 제후, 동후라는 게 후가 뭐냐? 이 군이라는 거 보면 쭉 나온 게 어때? 이거는 뭐냐면 임금을 이야기해요. 임금을. 그리고 이제 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건은 뭐냐면 천자에 대해서 천자를 뵙는 것을 건이라 부른다. 이리 나옵니다. 이게 우리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아래 사람이 윗사람을 붙는 것을 건이라 부르는데 더 노골적인 단어는 뭐냐면 뭐죠 보면요. 천자를 아련하는 것을 뭐다? 건이라 부른다. 이래서 강의자전에 나옵니다. 그럼 뭐냐? 순임금이 천자를 아련했다고 기록해야 돼요. 번역을. 근데 우리는 동방 역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하는 유학자들이 한 인간도 없습니다. 더 재미난 건 뭐냐? 유학에 보면 유학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비판하는 건 아닌데 너무 여러 다방면의 학문을 봐야 되는데 너무너무 몰라요. 그 중에 뭐냐면 의례 부분을 이걸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논문을 찾아봤는데 의례 부분을 뭐가 나오냐면 보면 뭐냐면 건에 대한 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세하게 말한다면 원래 제후가 천자를 1년에 4번을 뵈야 돼요. 4번을 뵈는데 그 용어가 뭐냐면 조종근우라. 봄에 천자를 만나는 것을 뭐냐면 뭐랍니까? 조라 부르고 여름에 만나는 것을 종이라 부르고 가을에 만나는 것은 겨울에 만나는 것을 우라고 부르래요. 4번을 부르다가 나중에 어디로 통일돼 버리냐면 건으로 다 통일돼 버립니다. 이건 뭐냐? 제후가 천자를 뵙는 뭐에 보면 속된 말로 예법이에요. 원래 예법. 고유한 천자를 뵙는 예법인데 이게 의례에 나와 그대로.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가 나옵니까? 제후가 가을에 천자를 뵙는 것을 뭐다? 나오죠? 이 영어 그대로. 그죠? 이렇게 언어가 살아있는데도 유학하는 사람들이 저거 언급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때요? 너무 공부를 안 한다. 저도 유학을 공부 안 한 사람인데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서 저만큼 뒤져가지고 언어 하나를 잡아내는데 모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참 재미난 것이 뭐냐면 순임금이 뭐다? 천자를 뵙는데 그 밑에가 더 중요해요. 오늘 천문하고 연결된 거. 협10월 정일 이게 뭡니까 보면 자, 순임금이 천자를 뵙는데 뭐냐면 10월 이거 뭐죠? 시기와 달을 맞추었고 그 다음에 날짜를 바로잡고 도량령을 통일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뭐죠? 제후가 어때요? 제후인 순이 천자를 뵙고 뭘 한 거에 보면 쉽게 말하면 청문과 역법을 맞추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 천자가 살고 있는 나라에 있는 그 도량령, 그 역법을 그대로 맞춘다는 기록이 여기 나와요. 근데 요거 언급하는 유학자 지금까지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한문을 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번역하는 거야 보면. 한문을 안다면 어때요? 유학에서 가장 깊이 해야 될 구절이 요거에 보면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역사가 여기에 달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구절은 순임금이 살았을 때 하늘의 대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였다? 바로 동방의 천자 당군이었다는 거에 보면요. 당군을 뵙고 뭐다? 시기와 달을 맞추고 날짜를 맞추고 특히 어디에? 음유라고 도량령까지 맞췄다는 거예요. 당군 조선에서 쓰는 그대로 어때요? 모델로 가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뒤에 볼까요? 요번에 나온 영화가 요거기 나옵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죠? 누굽니까? 천문에 대해서 장영실하고 세종대왕. 자, 천자 하늘의 지위를 뺏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요거예요.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통해서 뭡니까? 혼천지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역법을 버리고 우리 역법을 쓰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중국한테 들통이 나가지고 중국 사신이 와가지고 이걸 없애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종이 마지막 선택이 뭐냐? 한글을 포기할 거냐, 요걸 포기할 거냐 해가지고 둘 중에 고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중국에 어차피 비를 맞춰야 되니까 요 혼천이 이걸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세종대왕이 파괴시키고 한글을 남겨놔요. 이게 힘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힘이 약하면 하늘도 뺏겨버립니다. 힘이 강했을 때는 순임금이 당군을 뺏고 도량령이라든지 모든 걸 맞춰갔는데 힘을 잃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눈치 때문에 우리의 하늘을 우리가 그려내지 못하고 중국의 역법에 맞춰가지고 도량령도 다 맞추었다는 거. 이게 비극입니다, 역사에.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영화 천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기술은 여러분 아시죠? 고조선의 가장 이런 역법 천문을 안다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단유세문경, 고조선의 지금 국보입니다, 우리나라. 그죠? 21cm인데 이게 21cm인데 여기다 13,300개의 선을 원방각을 그렸습니다. 지금 컴퓨터로도 그리기가 어려운 곳인데 2,500년 전에 벌써 청동기 유물에 어떻습니까? 저렇게 원방각을 그려가지고 가슴에 걸고 하늘에 천재를 모셨습니다. 이게. 이 단유세문경이 가장 많이 발굴된 지역이 어디냐? 전북 지역입니다. 신기해요. 특히 전주 지역 그 주변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단유세문경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전주의 국립박물관에 가면 여러 가지 단유세문경, 요만한 것부터 다 제일 작은 게 요만합니다. 요까지 다 전시해놨습니다. 단유세문경. 이런 기술, 천문의 역법을 다 이런 기술 때문에 어때요? 단유세문경까지 나왔다는 거. 자, 가장 오래된 천문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기로는 뭐에 보면요. 경주를 안 보고 뭘 보고 있습니까? 요걸로 알고 있죠. 뭡니까? 스톤헨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수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톤헨지는 최근에 천문 관측 기구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뭐에 보면요. 전 세계에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기구는 경주에 있는 첨성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요. 왜? 이거 하나는 또 한국인들이 공격합니다. 야, 또 국뽕 나왔다. 환빠 나왔다. 우리끼리 최고란다. 이것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상한 종자가 되었어요. 보면 스스로의 긍지를 드러내는 걸 국뽕이라고 추정하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니까. 자, 최근에 자료까지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스톤헨지는 최근에 주변에 무덤이 다 발굴됐는데요. 뭐가 나오느냐? 이 사람들은 뭐냐?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소아시아는 뭐죠? 터키계예요. 터키계는 뭡니까? 터키는 지금 돌궐족이죠. 원래 아시아, 우리 동네 사람들입니다. 원래 동이족 계열입니다.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이동해가지고 세운 것이 요구라는 거 최근에 다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백인들 역사에서는 참 부끄럽죠.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오래됐던 스톤헨지도 누가 만든 거다? 소아시아 사람들. DNA가 뭐다? 소아시아, 터키계 사람들이 와서 다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게 아시아계라는 거예요, 아시아계. 이런까지 결론이 다 드러났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이제 고인돌이 나옵니다. 자, 고인돌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고인돌이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압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고인돌은 우리나라 아닙니까? 동이족의 대표적 유물 아닙니까? 물론 동이족의 대표적 유물인데 어떤 데는 어때요? 그 고인돌이 한반도하고 만주 쪽에만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요번에 제가 일부러 온라인에 뭘 했냐면 요번에 세계 고인돌 연구학회를 미리 우선권을 요번에 쳐놨습니다. 이유가 뭐냐? 벌써 서양에서는 고인돌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의 고인돌은 BC 4500년. BC라는 것은 어때요? 지금 여기다 2000년을 더하면 됩니다. 6500년 전에 스페인, 요서, 북한 전부 다 한 6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는 고인돌이 6000년이라는데 한국에서만 고인돌을 몇 년으로 잡았느냐? BC 1500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럼 뭐죠? 1500 더하기 2000 뭐죠? 3500년이에요. 한국의 역사학계만이 오직 뭐다? 고인돌은 BC 15세기 쉽게 뭐냐? 3500년을 넘지 않는다고 선을 끊어버렸어요. 왜 끊었겠습니까? 더 올라가면 큰일 나요. 왜? 당군조선이 실제했다고 돼버리니까. 최대한 당군조선을 부정하고 기자 2만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보면요. 연대기를 낮춰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낮춘 연대기가 BC 1500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나라에서 고인돌을 다 파가지고 연대 측정기를 해보니까 벌써 영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영국의 고인돌은 6000년 전 나왔습니다. 6000년 전에.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BC 3500,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고인돌이기 때문에 당군도 배달국도 다 없어진 원래 없는 나라로 돼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런 논리를 보고 다음에 고인돌 박물관에 가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은 이걸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곰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가 우리의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일본은 여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뭡니까? 반도를 딱 사각형을 쳐가지고 한국 종자들은 뭐다? 수천 년간 이 박스를 벗어난 적이 없다. 이게 반도사관입니다. 요거 넘어서면 어때요?
넘어서면 국뽕, 환빠, 유사사학이 됩니다. 유사사학. 한국의 역사는 이 범위를 넘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 넘어서면 유사사학이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주만 넘어가도 뭐다? 저거는 국수주의 사관이다. 웃기는 거 해보면요. 자,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져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근에 경기도 양평에 고인돌이 발굴됐는데 BC 2325년 전에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 2000년을 다 뭐 해보면요. 2019년을 다 하면 4300년 전에 고인돌이라. 이제 환장해요. 지금 학계에서. 왜? 지금까지 연대기를 3500년, 고인돌은 3500년을 안 넘어갔다고 줄을 딱 끊었는데 최근에 발굴되는 연대기를 찾아보니까 벌써 단군 조선을 증명할 수 있는 4300년 전에 고인돌까지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어디까지 청동기도 뭡니까? 청동기도 기원전 10세기만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나온지 압니까? 4000년 전에 청동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만주 쪽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청동기 연대기를 BC 20세기 4000년으로 살짝 올려놨습니다. 1000년을 더 올려놨어요. 국민들이 바뀐 줄도 몰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청동기가 BC 10세기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벌써 식민사학계는 어때요? BC 20세기로 꽂혀놨어. 왜? 그런 유물이 나와버리니까 한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단군 조선은 실제했다고 다 증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가고 있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 고인들을 다 추적하니까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쓴 내용입니다. 한국의 고인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 내용을 보세요. 대부분의, 전 세계 대부분의 돌면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뭐냐면 한국이다. 한국인데 문제는 뭐냐? 한국의 고인돌 연대기는 너무너무 뭡니까? 낮은 시기에 한국의 연대기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한국의 고인들은 누가 와서 만들어준 거다? 여기 뭡니까? From 어디? From Europe or North America. 한국의 고인들은 누가 와서 만들어줬다? 유럽 사람하고 북미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고인돌을 만들어줬다고 전 세계 고인돌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왜? 가장 뒤늦게 가장 낮은 고인돌 연대기를 우리나라에서 잡아놓다 보니까 다른데 6000년 되다 보니까 어때요? 아, 여기는 3500년. 그러면 뭡니까? 6000년 전에 저쪽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고인돌을 만들어줬다. 이 논리입니다. 요리 가다가는 앞으로 이제 조금만 들으면 어때요? 한국의 고인돌 완전히 뺏깁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지금 말 그대로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줬던 고인돌로 이제 역사에 전 세계에 소개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고인돌로, 이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 아시죠? 원래는 중국의 장안부터 왔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잡혔습니까? 실크로드의 출발지를 우리나라로 잡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여기서 요리 건너갔다고 되어 있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학교 배울 때 이거 배웠죠? 장안에서 걸어갔다고. 지금은 신라 유물이라든지 보면 벌써 어떻습니까? 카자흐스탄하고 연결됐다는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유물까지 나오니까 이제 실크로드의 출발지를 한반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꼭 참고로 보시고. 근데 문제는 이전에 뭐다? 전 인류가 이렇게 하나의 문화권으로 연결된 고리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고인돌이에요. 실크로드 이전에 전 인류의 문화권을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가 뭐다?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욕입니다. 뉴욕의 고인돌 봐요. 더우니까 누가 밑에가 들어누워 있어. 이 양반은 지금 고인돌이 뭔지를 몰라. 왜? 옆 밑에 지금 송장이 있는데 위에가 더우니까 뭐냐? 그늘막인 줄 알고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고인돌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 이것도 뉴욕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뉴욕의 고인돌. 자, 고인돌 아까 뭐 했죠? 고인돌은 뭐다? 장례 문화법이에요. 문화법. 쉽게 말하면 묘지를 만드는 형태예요. 그럼 이거는 뭐다? 이 묘지 형태는 어떤 특정의 문화 집단이 어때? 수천 년간은 가는 문화예요. 이게 동질 문화권이라 고인돌 문화는 동질 문화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배우기로는 고인돌은 우리나라 동유족이 만든 우리 문화라고 했는데, 문제는 왜 동유족이 만든 대표적인 문화인 고인돌이 왜 뉴욕하고 캘리포니아까지 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크로드 이전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가려면 고인돌이 뭔지를 몰라 거다 글자까지 깎아가지고 속에 팻말로 쓰고 있습니다. 팻말로. 자, 고인돌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 로키 산맥의 고인돌인데 누가 사파를 원본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파만 넣는데 위에 봐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별자리를 새겨놨어. 로키 산맥에.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아마 이 양반이 가서 그림만 그리고 나왔는가 봐요. 산맥에 있는 거. 자, 로키 산맥의 고인돌. 그 다음에 홍산문화에 어때요? 런난이라는 그 양반이 연구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념사진 찍은 데가 뭐냐면 홍산문화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홍산문화는 어느 지역이라는 거 다 나오죠? 고인돌 문화 지역에 보면요. 자, 이렇게 기념사진까지 등장하고 있고,
자, 중국의 사천성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중국 한족이 살았던 중심지 이쪽 지역은 고인돌이 안 나옵니다. 고인돌이. 자, 사천성, 독일 고인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코가사스 덴마크, 말레이시아 터키, 몰타 베트남까지. 자, 고인돌 다 등장하죠. 부탄, 불가리아 쭉 나옵니다. 스위스, 벨기에. 참 우리가 지금 듣기로는 다 외국인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다? 자, 하나의 옛날에 고대 동질의 문화권이었습니다. 자,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자, 특히 네덜란드 보세요. 네덜란드 고인돌 소개 사이트입니다. 자, 네덜란드 문화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제일 앞에 이 양반 누굽니까?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나니아 연대기. 이게 전부 다 어느 쪽 문화예요? 켈트족 문화예요. 켈트족 문화 속에서 나오는 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환타지 영화입니다. 그 켈트족이 뭡니까? 켈트족의 문화를 대표하는 문양이 요겁니다. 뭐예요? 고인들하고 신단수입니다. 켈트족. 여러분들이 열심히 봤던 환타지 영화에 대요. 그 켈트족의 대표적 문화를 소개할 때 소개하는 것이 우리나라 고인돌처럼 어때? 똑같은 고인들하고 나무하고 뭡니까 여기? 삼태극이 등장하죠. 삼태극. 지금 켈트족이 이 문화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 때 나중에 만들어낸 영화가 여러분들이 봤던 뭡니까? 요 영화입니다. 이게 다. 그럼 뭐냐? 해리포터는 딱 생각나잖아요. 해리포터. 서양에서는 딴 거 없으니까 요거가 똥똥 때리는 건데 동양에서는 뭐 해보면요? 동양에서는 도술이라. 동양의 도술 문화가 서양에 가서는 어때요? 마술이 되는 거예요. 마술 문화. 이 작대기 하나 가지고 먹는 걸로. 동양에서는 어때요? 그냥 뭐 도술로 모든 걸 피를 오게 만들고 했는데 서양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법을 빼앗가지고 오게 하는 걸로. 이게 이 문화 연결고리에 이나갑니다. 이런 여러분들 문화 유사성을 보시고 전 세계 문화를 한번 보시고요. 자, 아일랜드 보십시오. 이거 참 기가 찾아보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 전형적인 고인돌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 아일랜드 어디까지요? 여러분들 이거 앞에 아프리카 수단까지. 이게 그렇게 옛날에 뭐 역사가 뭐 없었다 웃기는 거에 보면요. 이게 어느서 뭐 가장 연대기가 6,000년, 4,000년 전 문화인데 고조선하고 고조선 이전의 문화권인데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캐나다는 당연히 있고 보면 이건 어디게요? 이는 아프리카에 있는 고인들을 누가 사파를 그린 겁니다. 얼마나 큽니까 보면. 자, 이게 어디에? 아프리카는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 야, 그까지 건너갔을까 고인돌이.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앞에 수단까지 나와요. 수단까지 고인돌이 건너갔고 그 문화가 어디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림까지 사파까지 고인돌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문화. 콜롬비아, 터키는 뭐 돌골족 아시죠? 그다음 포르투갈, 프랑스, 그다음 일본의 고인돌 많고 그다음 소떼 문화까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냐? 여러분들 이번에 인도 한 콘이 나온다는데 이제 인도의 비밀 오늘 한 소식이 나갑니다. 자, 인더스 문화인데 인더스 문화는 여러분들 뭐 아시죠 보면요. 이 문화의 주역이 뭐냐? 여기 깜깜한 점이 뭐게요? 이제 눈치껏 안 해. 예? 그런데 몰라. 이게 사람들이 인도에 이 까만 점만큼 고인돌이 있는 줄을 몰라. 이게 거성 문화예요. 그럼 이제 뭔가 이제 눈치를 채잖아. 이게 연결고리가 있다. 이게. 자, 인류 4대 문명권 문화의 뭡니까? 인더스 문화의 가장 중추적인 부분이 뭐다? 전부 다 고인돌이었다는 게 나오는데, 자, 인도의 그 지역입니다. 돌면. 인도 남부 지역 들어가면, 나오죠? 그냥 다 만들어놨죠? 자,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에, 그 다음 뭡니까? 타밀에서는 타밀나도. 아마 이번에 한 콘 나가는 그쪽 지역이 될 겁니다. 자, 문화 집단입니다. 전부 다 뭘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알려지면 이제 연결고리에 참 충격적인 게 옵니다. 자, 보십시오. 인도 서남부 드라비아족들이 쓰는 언어가 타밀어예요. 자, 이런 원래 인더스 문명을 일으켰던 종족입니다. 모헨조다로 아라파 그 문명권이 드라비아족 이런 거 타밀어 쓰는 이 종족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남부지구로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문화의 상징이 뭐다 여러분들?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자, 인도 타밀 지역에 뭡니까? 여기는 성인이 찍힌 고인돌입니다. 자, 별자리 찍힌까지 타밀 지역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하는 거 있죠? 요게 그대로 지금 인도에 똑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지금 이 양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너, 아파.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 여러분들이 타밀 지역입니다. 드라비아족도 썼던. 근데 문제는 뭐다? 저 문화의 주역이 고대에 어떤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뭘로? 고인돌 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게 참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뭐가 나오냐면, 야, 허황우가 왜 김수로하고 살았는지를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언어가 안 통했다면 저 너무 동네 사람 데려다 놓고 살아보십시오. 말도 안 통한 여자 데려다 놓고. 부부 금실이 좋아야 아라도 많이 놓잖아요. 어디 몇 명을 낳았어요. 뭐 허황우하고 김수로가 엄청나게 낳았잖아요. 그만큼 그렇다면 뭐입니까? 소통이 됐다는 거, 언어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걸 보면서 생각해 봐요. 과연 허황우는 어떤 용어를 썼을까? 김수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보면 뭔 거예요? 오늘 보시면 뭡니까? 아마 허황우가 타미를 썼다면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서로 대화 다 통했다. 그죠? 그 정도로 유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오늘 여러분들 고인돌 문화 속에 나옵니다. 그럼 뭐냐? 지금 보여드리는 건 4,000년 전의 이스라엘입니다. 4,000년 전이면 이스라엘 누군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시죠? 교회 다니시면 이걸 미국 가니까 이걸 듣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시던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의 특히 가릴리 지역, 가릴리 호수 아시죠? 성경에 그쪽 지역의 문화의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4,000년 전에 이스라엘 하면 생각을 못해요.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는지도 몰라.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스라엘 쪽에 저 가릴리라든지 요르단 쪽 그쪽의 문화가 뭔지를 몰라요. 왜? 전 세계에 아무도 소개 안 해놨어. 이 구절은. 이 부분은 아무도 소개 안 해놨어.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시니까 어때요? 뭐가 등장을 합니까? 4,000년 전에 가릴리 호수고 이스라엘 지역에 뭐가 깔려있다? 고인돌이 쫙 깔려있어요. 고인돌이. 자, 이원하고 그 중에 뭐냐면 위에 그 고인돌 이스라엘 가릴리 호수에 있는 고인돌 위에 있는 성엘입니다. 자, 별자리를 밑에서도 새겨놨는데 자, 그 창에 있는 고인돌 성엘이 이 모습입니다. 이번에 찍어온 건데 그 창에 있는데 자, 이렇게 가릴리 호수에 있는 고인돌에도 나오는데 문자가 새겨져 있어요. 보면요. 문자가 새겨져 있고 그 밑에 가릴리 호수 뭡니까? 거기 있는 고인돌에서 나온 유물입니다. 미국 가니까 어떤 분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저거는 고조선의 유물인데? 이래 나오는 거예요. 고조선. 왜? 고조선 유물 검색하면 요거 나옵니다. 요거. 이게 딱 나오니까 야, 자기가 확신했대 이제. 이거 우리 문화하고 연결된 고리라고. 자, 문화 연결고리가 보이는데 자, 나오고 있고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뭐입니까? 요 문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상고 역사를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될 문자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 이게 뭡니까 원래?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원십자입니다. 원십자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가릴리 호수에 고인돌에 새겨져 있어요. 자, 여기에 새겨져 있는데 원래 원십자는 동서양을 추적을 하다 보면 뭐라 했느냐? 원십자는 신의 마음자리다, 하느님이다, 완성수다, 우주다, 창조의 패러다임이다. 오디세우스, 여행의 완성이다, 음양의 교체. 이런 식으로 동서양에서 다 원십자를 자기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문화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 문화가 연결된 고리를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 이거 일명 만자문이죠. 원십자 문화가 저렇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보자마자 그래요. 저 불교 마크인데? 거꾸로 돌아오면 어때요? 전 히틀러 나치 마크인데? 이거 나와요. 히틀러 나오기 수천 년 전에, 불교 나오기 수천 년 전에 전 세계에 등장하는 문화가 요 원십자 문화입니다. 이 모르면 어때요? 이런 역사 모르면 불교냐 히틀러냐 가지고 헷갈립니다. 그 양반들 그 문화 나오기 전에 어때요? 전 인류의 수천 년 전의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 문화입니다. 만자문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데 어디까지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 문명 보십시오. 약 5,000년 전에 만자가 나오죠. 이거 보고 불교를 아낍니까? 히틀러를 아낍니까? 말 못하잖아요. 5,000년 전의 문화입니다. 만자 문화. 요건 어때요? 고대 그리스 트로이 전쟁에 표현된 건데 여기 만자 등장합니다. 쭉 등장하고 그리스 여기 넣어져 보면요. 도안에 보면 만자 등장합니다. 자, 이게 초기 그게 참 너무너무 신기해요. 보면요. 로마 시대 때 그다음 유럽의 교회에 새겨진 원래 만자입니다. 만자. 자, 이게 인류 공통 문화인데 이거는 뭐냐? 1907년 미국의 우편 엽서에 새기는 거예요. 불교 상징할 거 있습니까? 미국의 우표에다가 히틀러 새길 거예요? 불교 새길 거예요? 아니죠. 상관없으니까 여기 새겨놨습니다. 인디안에 뭡니까? 숟가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만자 나오죠. 그 다음에 텍사스 인디안 문자에 만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의 인디안 부족의 국기가 요겁니다. 불교 국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라인데도 이 문자 원십자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떡틀 아시죠? 떡 짓는 틀 다 해놨죠. 아마 이거 지금 보셨을 겁니다. 근데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고 히틀러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럼 왜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왔을까?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인류 초기 수천 년 전부터 6,000년, 7,000년부터 원래 내려온 문양이에요. 문양. 그게 이번에 가릴리 호수에 고인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고인돌. 그거 어디에? 이스라엘에 새겨져 있는데
자, 이것이 나중에 보면 어때? 중국의 문화, 대문구 문화라든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신 신석기 문화, 마오자오 문화에도 보면 여기 쭉 등장하죠. 등장하고 있고, 황하 문명, 앙소 문화에 아예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앙소 문화에 원십자 문화, 보이스카우트 메달입니다.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만자 새겨 있죠. 히틀러입니까? 보이스카우트지 불교도입니까? 히틀러입니까? 아니잖아요. 상관없기 때문에 보이스카우트 메달에 보면 원십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기 초기 뭐에 보면 신성을 상징하는 문자로서 다 썼다는 겁니다. 동서양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박물관 이제 전주에 있는 국립박물관 가보시면 고조선의 청동기인데 안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원십자가 새겨져 있죠 보면요. 저런 문화. 어떤 김정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해놓냐면 원래 가톨릭에 이거 이제 십자 끊고 요거 하는 거 요거는 원래 가톨릭의 문화가 아니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기록에 남아있어가지고 원래 뭐냐면 가톨릭이 그 탱그리 신앙을 하는 종족을 없애면서 그 종족이 쓰는 문화를 흡수를 했다고 나옵니다. 가톨릭이. 그래서 원래는 가톨릭에 원십자도 없고 요것도 없었는데 그 집단에서 쓰는 거 보고 성조지라는 그 양반일 겁니다. 그 양반이 이 문화를 가톨릭에서 쓰자고 처음에는 가톨릭에서 그 양반을 이단으로 몰았어요. 왜? 그건 위기 다른 종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탱그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종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쓸 수 없다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가톨릭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지금도 뭐 한다? 요거 끊고 요거 한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가톨릭에는 아무 상관없는 원래 탱그리 신앙을 가지고 있던 종족의 문화권이었다고. 그게 기록에 그대로 나온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자,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우리나라 고조선에서 원십자가 등장하고 있고, 자, 이거는 아까 말하는 이스라엘 골란 지역의 뭡니까? 바로 고인돌입니다. 골란.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요건 어때요? 요르단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요르단. 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를 이야기할 때 고인돌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문화가 요르단까지 가 있을까 보면 문화권에. 자, 보시죠. 여기는 이것도 요르단 문화권이고, 이거는 뭐냐면 그 요르단 지역에 있는 고인돌 표시입니다. 봐요. 이게 전부 고인돌에 있다는 뜻입니다. 쫙 깔렸죠, 아예? 이게 그 문화권, 그게 뭐냐. 이걸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인류 문화를, 고대사 문화를 얘기할 때 4,000년 전의 문화가 이게 미국 가서 강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왜? 어렴풋이 서양의 문화, 특히 이제 종교 문화에서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문화였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 실제로. 근데 문제는 어때요? 오늘 여러분 자료 보시면 이스라엘 방송부터가 뭘 틀어버렸어요. 4,000년 전에 무슨 문화가 있었다? 이스라엘에? 고인돌 문화 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걸 어떻게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자,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종교인들하고 이제 역사학자들의 난제입니다. 보면 끌어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지도 보면 거꾸로 잘못 설명하는 것이 이런 탁자의 고인돌은 여기까지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잘못 알면 큰 실수하는 게 고인돌은 고조선은 북한만이 고조선이라고 지금도 우리나라 온라인에 지도가 떠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강화도에 있는 탁자식이 한반도 위쪽에만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쪽 지역 고향이다 부분 아시죠? 이건 고창에 있는 겁니다. 그대로 다 있죠, 여기에. 밑에 다 있는데도 없다고 지도에 안 그려. 그러면서 여기만이 이게 있기 때문에 요거만이 고조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역사학계에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쳐도 너무 거짓말을 치는 거야, 이거는. 와서 자기가 고인돌을 한번 봤으면 저런 말 절대로 못하지. 지도도 이렇게 못 그리고, 그죠? 어머니 이런 고인돌이 여기 밑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왜 여기까지 강화도만까지 있다고 거짓말 칩니까? 예. 그죠? 고인돌 역사 하나만 알더라도 고조선에 대한 실체가 쭉 드러난다는 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지역 문화권, 이스라엘 문화권에 보면 어때요? 아까 고인돌을 봤던 그 문화입니다. 참고로 보시라고. 슈메르 문화. 이렇게 슈메르 문화가 이제 전파되는 과정이 나오죠, 보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아마 자료를 보시면 이 슈메르 문화하고 뭔가 이게 고인돌 문화하고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뭔가 음연적인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짐작만 하는 분이 거기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단지 언어학적으로 뭐냐면 우리나라 조철수 박사, 아시리아 대학에서 직접 슈메르어를 가르친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와서 뭘 했냐. 슈메르 언어하고 한국어는 같은 뿌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논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1996년 이런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자료 그대로 논문이 뜹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것도 이제 슈메르하고 언어는 어때요? 한국어하고 언어는 틀리지만은도 뭡니까? 보면 특색, 어순이라든지 문법 순서하고 똑같은 나라는 오직 일본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되고 오직 한국어만이 슈메르하고 어때요? 언어 특색, 어순, 문법 순서, 수사가 똑같다고 발표됐습니다. 자, 이거 참고로 보시고요. 이게 고인돌 문화하고 연결되는 고리 속에서는 이런 것이 참 신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지금도 쓰는 엄마, 아빠 용어 그대로 슈메르 언어 형태는 틀리지만도 똑같이 우리하고 발음을 합니다.
자, 하늘을 이해할 때 안이라죠. 안이라 나오고. 그래, 자기들은 안산을 넘어왔다. 그 결국 뭐냐? 텐샨산맥. 중국에 지금 텐산이 있잖아요. 천산산맥. 텐산을 넘어왔다는데 자기들은 안산을 넘어왔다고 지금 슈메르의 역사에 기록해놨거든요. 이런 기록이 그대로 나오는데 참고로 이거는 디스커버리 채널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과학적 공신력이 있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발표됐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그리고 이제 슈메르의 우물이 요겁니다. 이제 아까 우물 봤죠? 우리나라 우물은 뭐다? 아까 사각형 북두칠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각형인데 슈메르는 똑같이 사각형을 그리고 발음을 뭘로 한다? 우문이라 합니다. 슈메르는 우물을 우문이라 합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은 이해 못하더라도 한국 사람만 이해. 우문이 뭐다? 우물이라. 근데 왜 사각형인지는 어때요? 한국인들만이 압니다. 왜 슈메르 사람들이 우물을 그릴 때 사각형으로 그렸을까? 이건 원래 인류의 원형 문화를 이제 아는 사람만이 어때요? 특히 북두칠성하고 연결된 문화를 아는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참고로 보시라고 보여드리고요. 그 슈메르인들이 넘어왔던 산이 텐샨산맥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천지 못이 그대로 다 있죠. 그대로 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카자흐스탄에 찍은 천산입니다. 텐샨산맥입니다. 이 산을 넘어왔다고 나옵니다. 자기들이 넘어와서 슈메르 문화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 이제 결론은 뭐냐면 피부색, 생김새가 달라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고인돌 문화권 하나만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인류는 하나의 행정 문화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죠? 그 문화적,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마 고대사를 연구하다 보면 별의별 참 너무너무 재미있고 언어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같은 코드가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특히 이제 천문 관련된 내용도 많을 거고요. 문제는 한국의 고인돌 연구는 거의 제로입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서양에도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보다 학자들 그룹이 많이 나와요. 아마 속된 말로 이게 좀 매니아 그룹들이 어떠세요? 고인돌을 지금 추적해 들어가는데 빨리 아마 한국에 이 고인돌 연구 단체가 생겨야 한국의 이 수많은 고인돌도 역사적으로 뭔가 값어치를 하지 아니면 어때요? 아까처럼 어떻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준 고인돌, 미국 사람들이, 북미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고인돌을 만들어줬다. 이 논리가 앞으로 역사에 정립되면 큰일 나죠. 역사에 거꾸로 됩니다. 이제 그건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결국 오늘 여러분들 소개할 결론은 뭐냐? 고인돌 문화 하나만으로도 어때요? 하나만으로도 인류는 뭐냐면 바로 하나의 문화 영역이었다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실크로드 이전에 인류가 하나로 될 수 있는 문화 요소가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고인돌. 물론 이제 미국 강좌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보여줬습니다. 신단수, 소떼 문화, 전 세계에 있는 그 문화를 다 보여주면서 인류가 옛날 고대 하나의 문화권이었다는 그걸 보여줬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는 시간상 고인돌만 허락했기 때문에 고인돌만 보여드리면서, 하여튼 여러분들 고인돌에 새겼던 그 천문, 별자리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잘 보시면서 이 문화권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인돌은 결국은 천문하고 연결된 고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 왜냐하면 하늘, 땅, 인간을 상징하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좀 연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강의는 크게 말한다면 어때요? K 히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한류 문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 역사 문화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할 것이냐? 공과 호랑이 마늘 쑥으로 전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처럼 어떻습니까? 불어나고, 야, 누구 동네 이거 돌멩이 있어? 돌멩이 있냐고 딱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 사진 쫙 보여주면서, 야, 봐라. 야, 누구 동네 있는가 우리 동네 있는 게 똑같지. 그럼 옛날에 뭐냐? 이게 하나의 문화권이었다는 거 아니냐? 이런 노드를 가지고 속된 말로 세계 사람들한테 이 역사를 전한다면 아마 그들도 어때? 마음을 열고 이질적인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때문에 이제 고인돌을 준비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께 많은 것을 못 보여드리지만 오늘 기본적인 그 핵심, 특히 뭡니까 보면 인도 문화의 실체하고 4,000년 전에 이스라엘 아마 이 영상이 나가면 우리나라에 많은 파장이 올 겁니다. 왜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문화에 고인돌이 등장한다는 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꿈에도 생각 못 합니다. 꿈에도 생각 못 하는 문화인데 문제는 뭐냐? 저렇게 그대로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정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문화 연구에 좀 많은 분들이 좀 뛰어드셔가지고 같이 역사 운동에 좀 많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고요. 별 안 떴죠, 밖에?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고 이제 조금 이따 빌보러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